월가 종목 분석입니다. 얼마 전 구독자님의 요청으로 구글 주가 분석이 짧아 자세한 분석 요청을 하셨습니다. 구글에 대해서 종목 분석 자세히 파헤치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이었죠. 알파벳의 주가가 $350라는 역사적 고지를 점령했을 때 그 뜨거웠던 열기를 기억하시나요? 정말 대단했죠. 하지만 그 기세도 잠시, 오늘 날짜로 주가는 어느덧 $312까지 내려앉은 상황입니다. 고점에서 진입한 분들에겐 고통스러운 조정이겠지만 현금을 쥐고 기다리던 분들에겐 설레는 구간이 시작된 셈입니다. 투자의 거인 워렌 버핏은 20% 남짓의 하락을 보며 과연 어떤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을까요? 아마 거인은 미소 짓고 있을 겁니다. 그는 가격의 흔들림보다 기업이 벌어들이는 본질적 가치에만 집중하니까요. 오늘 15분 동안 $312라는 숫자가 단순한 하락의 전조인지 일생일대의 매수 기회인지 낱낱이 파헤쳐보겠습니다. 단순히 뉴스만 전해드리는 게 아닙니다. 심리적 지지선부터 재무적 가치, 그리고 차트 이면의 진실을 모두 다룰 겁니다. 시장은 항상 가파른 상승 뒤에 우리에게 차가운 이성과 인내심을 요구하는 시험대를 마련하곤 하죠. $312는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수많은 투자자의 공포와 탐욕이 맞물린 결정적인 심리 구간입니다. 과거의 구글이 위기 때마다 어떻게 더 높이 도약했는지 복귀해 본다면 지금의 하락이 다르게 보일 거예요. 검색 엔진을 넘어 완벽한 인공지능 제국으로 탈바꿈한 알파벳의 진짜 내실을 지금부터 확인해 보시죠. 버핏이 왜 그토록 고집하던 기술주 기피 현상을 깨고 구글을 선택했는지 그 비밀이 이 대화 속에 들어 있습니다. 버핏은 항상 말하죠. 가격은 당신이 지불하는 것이고 가치는 당신이 실제로 얻게 되는 결과물이라고요. 자, 그럼 $312라는 가격 뒤에 숨겨진 거대한 안전마진의 정체를 우리가 직접 추적해 볼까요? 본격적인 분석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는 흔들리는 시장 속에서 여러분의 중심을 잡아줄 든든한 가이드가 됩니다. 이제 구글의 심장보로 들어가 보죠. 그 누구도 감히 깨트릴 수 없는 독점의 성벽, 그 안은 어떤 모습일까요? 전 세계 검색 점유율 90%. 이건 단순한 지배력이 아니라 이제는 인류 공통의 행동 양식이라고 봐야겠죠? 그렇죠. 챗 GPT가 처음 나왔을 때 구글이 망할 거라는 공포가 컸지만 2026년 현재 결과는 정반대입니다. 구글은 자사의 초거대 AI인 제미나이를 검색 엔진의 심장에 이식하며 오히려 검색의 패러다임을 바꿨으니까요. 이제 사용자들은 파란색 링크를 찾아 헤매는 게 아니라 AI와 대화하며 복잡한 문제를 단번에 해결합니다. 더 놀라운 건 이 과정에서 사용자들이 구글 서비스 내에 머무는 시간이 과거보다 훨씬 길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체류 시간이 늘어난다는 건 광고 노출 기회가 많아진다는 뜻이고 이건 곧 알파벳의 매출 폭발로 이어집니다. 특히 AI 오버뷰 기능은 광고주들에게 과거와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정교한 마케팅 툴을 제공하고 있죠. 사람들은 여전히 정보를 찾을 때 가장 먼저 구글링을 합니다. 이 습관 자체가 구글엔 거대한 돈줄인 셈입니다. 매일 반복되는 이 전지구적 습관이야말로 버핏이 그토록 사랑하는 마르지 않는 샘물 같은 해자 아닐까요? 정확합니다. 여기에 유튜브라는 또 하나의 거대한 성벽이 알파벳의 수익 제복을 철통같이 방어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동영상 플랫폼 1위 유튜브의 위상은 이제 기존 레거시 미디어들을 완전히 압도하고 있습니다. 특히 쇼츠의 폭발적인 성장은 틱톡의 위협을 방어하는 수준을 넘어 새로운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되었습니다. 유튜브 프리미엄 구독자 수도 매달 기록을 경신 중이라 광고 없는 세상에서도 돈을 긁어모으고 있죠. AI 알고리즘은 사용자의 취향을 소름 돋게 분석해서 아예 플랫폼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묶어버립니다. 글로벌 광고주들 입장에서도 구글과 유튜브를 빼놓고는 마케팅 전략을 짜는 게 아예 불가능한 시대가 됐습니다. 무료 서비스를 미끼로 전 세계의 주의력을 독점하고 그걸 돈으로 바꾸는 전략, 정말 완벽한 모델이죠. 이런 독점적 지배력이 유지되는 한 알파벳의 이익 그래프가 쉽게 꺾이기는 매우 힘든 구조겠네요. 다른 AI 기업들이 유료 구독자를 한 명이라도 더 받으려 했을 때 구글은 기존 광고 모델로 수익을 극대화합니다. 버핏이 바로 이 지점, 기술은 변해도 돈을 버는 본질은 더 강력해졌다는 사실을 꿰뚫어 본 거군요. 맞습니다. 주가가 $350까지 치솟았던 배경에는 이런 압도적인 수익 모델에 대한 시장의 신뢰가 있었죠. 그렇다면 지금의 $312 조정은 가치의 훼손이 아니라 시장의 일시적인 피로감이라고 봐도 되겠네요. 네, 데이터가 쌓일수록 AI는 정교해지고 사용자는 더 늘어나는 이 선순환의 구조를 유심히 보셔야 합니다. 자본주의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네트워크 효과라고 불리는 구글의 힘이 여실히 드러나는 대목입니다.
해자는 더 깊어졌고 성벽은 더 높아졌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312달러는 아주 매력적인 기회가 됩니다. 급격한 기술 변화가 오히려 구글의 경쟁 우위를 공고히 한 드문 사례를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셈이죠. 본업이 이렇게 견고하니 이제 날개를 달아줄 강력한 미래 먹거리들도 하나씩 살펴볼까요? 구글 클라우드는 이제 만년 적자의 꼬리표를 떼고 연간 수십조 원을 벌어들이는 효자가 됐죠. 그렇습니다. 최근 발표된 영업이익률 35% 돌파 소식은 전 세계 투자자들을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알파벳이 단순히 광고 대행사가 아니라 세계 최고의 클라우드 인프라 기업임을 증명한 사건이었습니다. 수많은 대기업이 자신들의 AI 모델을 구동하기 위해 구글의 강력한 서버 자원을 앞다퉈 빌려 쓰고 있습니다. 여기에 자율주행의 끝판왕이라고 불리는 웨이모의 성장세도 요즘 무서운 속도로 가속화되고 있잖아요. 미국 주요 도시 도로 위에서 웨이모 로보택시는 이제 낯선 풍경이 아니라 아주 익숙한 일상이 됐습니다. 로보택시가 가져올 모빌리티 혁명은 앞으로 알파벳의 기업 가치를 완전히 재정의하게 될 것입니다. 인간 운전자보다 수십 배 안전한 웨이모의 방대한 주행 데이터는 그 자체로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자산이죠. 클라우드와 AI 그리고 자율주행 이 세 가지가 마치 하나의 유기체처럼 맞물려 돌아가는 게 인상적이에요. 구글이 직접 설계한 AI 전용 칩 TPU는 서버 운영 비용을 획기적으로 낮춰주는 구글만의 비밀병기입니다. 엔비디아 칩값이 아무리 올라도 구글은 자체 치골 중에 비용 리스크를 어느 정도 통제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하드웨어부터 소프트웨어까지 이어지는 이 완벽한 수직 계열화가 구글이 가진 진짜 무서운 저력입니다. 과거 수십 년 동안 쏟아부었던 천문학적인 연구 개발비가 이제 비로소 황금알로 돌아오기 시작한 거죠. 클라우드 시장 점유율이 높아질수록 고객들은 구글 생태계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강력한 락인 효과를 겪게 됩니다. 주가 350달러 고점은 이런 미래 사업들이 결실을 맺을 거라는 시장의 기대감이 응축됐던 지점이었습니다. 신사업 부문의 흑자 폭이 커지면서 알파벳이 보유한 현금량은 이제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본업 외에도 돈 벌 곳이 이렇게 많아졌으니 알파벳은 무결점 포트폴리오를 갖췄다고 볼 수 있겠네요. 여기에 전 세계 스마트폰의 표준인 안드로이드 생태계 또한 무시할 수 없는 알파벳의 핵심 자산입니다. 30억 대가 넘는 안드로이드 기기들은 구글의 모든 서비스가 막힘없이 흘러들어가는 고속도로와 같습니다. 그 고속도로에서 발생하는 모든 데이터는 구글의 AI를 더 똑똑하게 만드는 최적의 영양분이 됩니다. 세상의 정보를 모두 정리하겠다는 구글의 창업 이념이 인공지능을 통해 현실이 되어가는 느낌이에요. 웨이모는 물리적 이동의 정보를, 클라우드는 비즈니스의 정보를 낱낱이 수집하고 가공하고 있습니다. 정보 수집부터 분석, 그리고 압도적 수익화까지 이어지는 이 삼각편대는 정말 빈틈이 없어 보입니다. 성장 가능성은 여전히 무궁무진합니다. 알파벳에겐 이제야 본격적인 수학의 계절이 돌아온 것 셈입니다. 상상 속 미래 먹거리가 실질적인 이익 숫자로 변하는 과정을 우리가 지금 실시간으로 목격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화려한 가치들을 실제 재무제표상의 숫자로 다시 한번 증명해 볼까요? 다음을 보시죠. 이제 가장 냉철해져야 할 시간입니다. 과연 312달러라는 가격 정말 싼 걸까요? 비싼 걸까요? 현재 알파벳의 연간 매출액은 무려 3,458억 달러입니다. 한화로 450조 원이 넘는 엄청난 규모죠. 영업이익만 1,124억 달러에 이익률은 32%라니 이 덩치에 이런 효율이 가능하다는 게 믿기지 않네요. 주당 순이익인 EPS도 14.5달러를 기록하며 시장 전문가들의 예상을 보란듯이 뛰어넘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건 PER입니다. 주가가 312달러인데 선행 PER이 겨우 20배 초반 수준입니다. 이익 성장률을 반영한 패그 배수는 1.0 미만입니다. 성장에 비해 주가가 현저히 싸다는 강력한 증거죠. 버핏이 기술을 효율성을 따질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ROE 역시 30%를 가뿐히 넘겼습니다. 돈을 이렇게나 잘 벌면서도 밸류에이션은 다른 빅테크들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저렴한 상태입니다. 영업활동으로 벌어들이는 잉여 현금 흐름도 매년 역대 최고치를 갱신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맞습니다. 곳가나 쌓인 이 막대한 현금은 이제 적극적으로 주주들의 주머니로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연간 수십조 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은 유통 주식 수를 줄여서 우리 같은 주주들의 가치를 높여줍니다. 거기다 최근 시작된 정기 배당은 알파벳이 이제 성숙한 배당주로서의 면모도 갖췄음을 보여줍니다. 현금성 자산만 1,200억 달러라니 웬만한 국가의 외환 보유고와 맞먹는 수준 아닌가요? 그야말로 어떤 경제 위기가 닥쳐도 거뜬히 버텨낼 수 있는 세상에서 가장 튼튼한 맷집을 가진 기업입니다. 부채 비율은 업계 최저 수준이고 구글의 신용도는 사실상 안전자산인 금과 같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미래 성장을 위해 천문학적 투자를 하고도 돈이 남아서 주주들에게 나눠주는 완벽한 선순환 구조죠.
R&D 투자 규모 역시 경쟁사들을 압도해 기술적 초격차를 유지하는 핵심 원동력이 되고 있죠. 이익의 질도 아주 훌륭합니다. 서류상 이익이 아니라 실제로 현금이 통장에 꽂히는 비즈니스니까요. 실적 발표 때마다 시장의 기대를 비웃기라도 하듯 어닝 서프라이즈를 내는 저력이 정말 대단합니다. 재무제표를 뜯어볼수록 이 기업은 아주 정교하게 설계된 현금 복사기계에 가깝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312달러라는 가격표는 이런 견고한 기초 체력 위에 세워진 아주 보수적인 가격인 셈이네요. 숫자로만 본다면 구글은 고점 대비 10% 하락한 지금 사실상 박앤세일 기간이라고 봐야 합니다. 버핏이 왜 그토록 밸류에이션의 안전 마진을 강조했는지 다시 한번 알게 됩니다. 거인이 여전히 구글을 팔지 않고 보유하는 건 모든 숫자가 여전히 위쪽을 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당장의 가격보다 미래에 벌어들일 현금의 가치가 훨씬 더 크다는 확신이 있는 겁니다. 자, 재무적 확신을 얻었으니 이제 실제 마켓 참여자들의 심리가 담긴 차트를 분석해 볼까요? 네. 과거의 강력한 저항선이었던 280달러 매물대는 이제 든든한 지지선으로 역할이 바뀌었습니다. 지금 312달러 부근은 단기 과열을 시키면서 다시 에너지를 응축하는 매력적인 눌림목 구간입니다. 51선과 120일 이동평균선이 정배열을 유지하며 주가를 밑에서 아주 든든하게 받쳐주고 있습니다. 거래량을 동반하며 신고가를 낸 뒤에 거래량 없이 밀리는 조정은 전형적인 매수 찬스 아닐까요? 정확합니다. 다음 1차 목표가는 전 고점인 350달러이고 여기를 뚫으면 상단은 완전히 열리게 됩니다. RSI 같은 지표들도 과열권에서 충분히 내려와서 이제는 진입하기에 전혀 부담 없는 수준이 됐습니다. 볼린저 밴드 하단을 타치하고 반등하는 모습은 단기적인 저점이 이미 형성됐음을 암시합니다. 월봉 차트로 지난 10년을 길게 펼쳐보면 현재의 하락은 거대한 산맥 중 아주 작은 골짜기일 뿐이죠. 조정이 올 때마다 오히려 전 고점을 더 높여가는 아주 이상적인 계단식 상승 패턴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수급을 봐도 개인들은 겁을 먹고 팔지만 기관들은 오히려 비중을 슬금슬금 늘리는 게 포착돼요. 공매도 세력의 쇼커버링 물량까지 나중에 유입된다면 상승 속도는 예상보다 훨씬 빠를 수 있습니다. 일봉상 21선 부근에서의 지지 여부를 체크하면서 분할 매수로 접근하기 딱 좋은 타이밍입니다. 기술적 분석 결과도 이 종목이 현재 시장을 이끌어가는 명실상부한 주도주임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바닥을 잡으려고 애쓰기보다 큰 추세를 믿고 파도에 몸을 싣는 전략이 필요한 때입니다. 장기 투자자에게 차트는 진입의 타이밍을 정교하게 다듬어줄 뿐 본질적 가치를 바꾸진 못합니다. 하지만 상승장 뒤에 숨겨진 리스크까지 체크해야 진정한 고수겠죠? 마지막 장을 함께 열어보시죠. 물론 장밋빛 환상만 있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경계해야 할 차가운 리스크들도 분명히 존재하죠. 가장 큰 리스크는 역시 미 법무부와의 반독점 소송이겠죠? 이미 독점 판결은 내려진 상태니까요. 맞습니다. 이제 핵심은 처벌의 수위입니다. 크롬이나 안드로이드 강제 매각설까지 나오고 있죠. 거기다 AI 주도권을 놓치지 않으려 쏟아붓는 막대한 자본 지출이 단기 이익을 갉아먹을 우려도 있습니다. 하지만 역사적으로 구글은 이런 외부 압박이 있을 때마다 더 효율적인 조직으로 진화해왔습니다. 만약 정말 기업이 쪼개진다고 해도 유튜브나 클라우드의 개별 가치는 지금보다 더 높게 평가받을 수 있죠. 312달러라는 주가 안에는 이런 법적 리스크들이 이미 상당 부분 선반영되어 있다고 봐야 합니다. 버핏의 말처럼 남들이 공포에 질려 주식을 던질 때 우리는 비로소 탐욕을 부릴 준비를 해야겠네요. 단기적인 뉴스의 소음은 잠시 꺼두셔도 좋습니다. 대신 이 기업의 10년 뒤 위상을 그려보십시오. 가장 안전한 투자는 결국 좋은 기업을 싼 가격에 사서 시간이 흐르게 두는 것 그뿐입니다. 350달러를 찍고 돌아온 알파벳은 이제 더 단단해진 기초 위에서 2차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버핏의 포트폴리오에서 구글이 여전한 비중을 차지하는 데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는 법이죠? 네, 거인의 어깨 위에 올라타는 것만큼 성공으로 가는 빠르고 확실한 지름길은 없습니다. 아, 투자는 결국 인내심의 대가를 지불받는 게임이군요. 여러분은 얼마나 기다릴 준비가 되셨나요? 312달러의 알파벳. 여러분은 일시적인 공포를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영구적인 가치를 사시겠습니까? 버핏의 해안은 아마 312달러를 지나 훨씬 더 높은 것을 향해 이미 움직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저희의 분석이 여러분의 흔들리는 투자 심리를 다잡아주는 든든한 이정표가 되었길 바랍니다. 15분 동안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성공적인 투자를 저희가 늘 응원하겠습니다.